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손성대 준 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설날 어떻게 잘 보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파 진영에서는 참 황당한 설이고 대깨문들은 저거 감수해야 되겠지. 대깨문들은 감수가 아니라 방역 수칙 안 지키고 있겠죠. 그렇지, 안 지키겠지. 자, 사실 양심으로 따지면 우파 진영에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대깨문들 안 지킵니다. 민노총 봤을 때 안 지킨다. 자, 그런데 좌파 진영에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겠지만 지금 배공규 지금 어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날의 연휴를 즐길 때 있어서 이 설날 연휴를 보낼 때 있어서 지금 맘 편히 보내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사르란 편을 걷는 사람들. 그죠?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그 양심 없어, 근데요. 그 중에서 배공규. 그 중에 배공규인데 일단 이 사람 양심이 없어도 불안은 한 거죠. 그렇지. 불안. 자, 일단 불안한 건데 드디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아마 1년 넘게 구치소 계셔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이게 명절 때 가족들 못 만나고 그 안에 계시면 어떤 심정입니까, 도대체? 명절 때는 더더욱이나 또 면회도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참 상황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아닌 사람들은 초코파이 하나 놓고 이제 부모에 대한 예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하고 환장할 일이지. 그쵸. 가족도 못 만나는 상황에서. 그럼.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의 부안해동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있어서 공무원 2명이 양재천 국장, 네, 신내림 서기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싫은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협조하지 않다가 드디어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왜냐 이러면 구치소 이제 됐든 감옥이 됐든지 요 심적 변동일이라는 게 약 한 3개월 주기로 일어나요. 네네. 속인다, 안 속인다, 양심선 할까, 안 할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있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요 갈등을 검찰이 잘 이용하면 양심선 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청와대 개입에 대해서 이거를 부인하거나 부인했지. 입을 벌리지 않다가 최근 들어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백? 네. 말인즉슨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돼서 청와대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산업정책관실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고 공무원들인 이에 이를 행하기 위해서 배공규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실시간 보고를 했다니까. 그렇죠. 배공규가 거짓말 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그 구속된 공무원들이 진술을 거부를 하다가 그렇지. 이제는 아예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 검찰이 수사했던 것, 감사원의 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산업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자백을 지금 검찰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이제 검찰이 조만간에 최이봉에 대해서 소환을 합니다. 이제 소환을 그렇지, 합니다. 이제. 조사를 해요. 자, 그런데 검찰이 배공규를 제가 가만히 안 둔다 그랬죠. 그렇지. 검찰이 지금 배공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래요. 그러네. 의뢰대분 재청구하면 되겠구만, 그러니까요. 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이봉과 동시에 배공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거예요. 자, 말인즉슨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저번에 우리가 배공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근데 그 기각했던 판사가 어떤 판사냐? 오세영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 오세영 부장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었냐? 바로 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맞아요. 이 오세영 부장판사입니다. 그때 굉장히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산업부 공무원들은 구속을 시켰는데 배공규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법 쪽에서 검찰들이 쭉 들여다보니까 이건 이유가 있다. 이분이 기각한 게 이게 배공규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기각한 게 아니라 봤을 때 이분이 딱 그림판을 보니까
사실 예전부터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할 때부터 이 사건을 면밀히 봤던 게 오세훈 부장판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봤던 게, 야, 이건 백운규 선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이건 청와대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즉, 이 사건의 몸통은 청와대야. 즉, 백운규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데리고 와. 그렇지, 그렇지. 청와대 데리고 와. 그러니까 즉, 오세훈 부장판사가 보기에 백운규에 대한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면 청와대령한 보강 수사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이봉에 대해서. 즉, 그 보강 수사를 통해서 최이봉의 영장이 들어온다. 그럼 백운규에 대한 혐의도 입증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100% 그렇죠. 되지 뭐. 그걸 노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운규를 돌다리 건너가는 고위에 딱 세워놓고 자빠지면 물에 빠지도록 딱 만들어놓고 딱 넘어가서 최이봉을 끌고 들어오면 요건 자동으로 더블을 끌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요. 야, 지금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말하냐. 경제성 평가 조작을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구조라면 백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백운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었다 말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굉장히 의아했던 것 중에 이 오세훈 부장판사가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범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 잘 못했다.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말인즉슨 그 모든 증거가 이건 백운규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그렇지. 이건 청와대에 대한 증거다. 위에 거다.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를 향한 증거다. 이거를 지금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뭐를 목표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그렇지. 그 영장 기각 판사 판결문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로가 있더니. 그죠? 백운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청와대를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판사가 보기에 이거 백운규라는 증거가 아닌데? 이건 청와대인데? 그래서 검찰이 최이몽에 대해 소환 조사를 하고 그 보강 수사를 따라서 백운규를 향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그렇지. 지금 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산업부 직원이 양심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뭐 이게 이제 심적 변화가 일어나긴 분명한데, 네. 우리가 일반 처음에 검찰에 갔을 때는 이 수갑을 안 차고 와서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 이제 구속이 되면 수갑 차고 포성줄 묶이고 둘둘 묶여서 와가지고 거기 앉아있어 보면 별 생각이 다 들거든. 그러니까, 이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겠구나, 이게 부럽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두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백운규는 영장 기각됐죠. 그렇지. 같은 범죄 저질렀던 너 죽을래 과장, 정모 과장 안 들어왔지. 지금 승진했잖아요. 성실이가 정책 보좌. 승진해서 좀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장관 정책 보좌관 그러니까요. 있는데 뭐. 그럼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억울하죠. 억울하지. 어떻게 보면 신내린 서기관 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더 억울하지. 밑에 사람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난 한 것뿐인데 제일 핫바리에서 시키는 거 했던 뿐인데 나 혼자 신내렸다고 전신만신 언론에서 욕먹어. 가족들은 나 뭐 만나지도 못해. 그래. 나 혼자 구속돼 있어. 재판됐어.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돼서 아무래도 우리 선에서 꼬리 자를 것 같아. 불안하죠. 사람이 안 불안할 수가 없죠. 그건 사람인데 뭐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운규 보고도 어차피 위선으로 갈 거. 우리 저번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위선으로 갈 거. 당신 양심 선해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이 독이 올랐습니다. 그래. 검찰이 독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원이 뭔가 좀 시그널을 준 거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원래는 뭐 도주의 우려이 없고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것까지 끝이에요. 끝이요. 그게 끝입니다. 거의 뭐 3-4줄밖에 안 돼요. 맞아. 그런데 이례적으로 백운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길게 써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야 이거 봐라. 검찰이 정치 수사한 그렇지. 거다.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난리를 폈는데 그게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증거와 그 모든 증언이 백운규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청와대를 향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 백운규의 증거가 아닌데? 증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백운규에 대해 영장 기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로 향한 거라고요? 청와대를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운규에 대한 보강수사 좀 더 이루어지면 백운규는 당연히 꼬린 되는 거고 그렇지. 그동안 벌였던 모든 수사를 가지고 최이봉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면 최이봉도 꼬릴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지금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검찰의 작전일지 법원의 작전일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이 지금 현재 워낙 이제 뭐 민주당 공격 대깨문들이 공격이 심하니까
적어도 재판부에 한번 숨통 튀어주는 이걸 한번 딱 보여주고, 왜냐면 그냥 해버리면 공격해버리거든. 예. 또 뭐 탄핵해가지고 난리 법쓰는 그 숨통을 한번 딱 튀어주고 위에 걸 잡으면서 배공기를 덤으로 같이 끌고 그쵸. 들어가는 야 양수겹장.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이 몸통, 머리가 배공규가 아니라는 건 그렇지. 뭐 저도 알고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목표가 이것만 보더라도 배공규 구속이 아니다. 윗선을 향한 수사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청와대가 2018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에 따라서 2년 6개월 한시적으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부 방침이었습니다. 네. 2018년 3월 달까지만 해도 2년 6개월도 돌린다 그랬었어요. 월성 원전을. 그런데 갑자기 2018년 4월 달부터 갑자기 이걸 즉시 가동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정책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2개월 만에 경제성 평가를 2천억에서 70 매독으로 줄여버리고 단가를 다 낮춰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월성 원전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렇지. 거기 이제 뭐 한수원 압박, 삼덕 회계법인 압박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보더라도 이건 졸속이다. 그렇지. 어떻게 정책이라는 게 그것도 에너지 정책, 그것도 국민 세금이 거의 1조 원이 들어간 이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한 달 만에 바뀌느냐. 더군다나 이 결정이 어떻게 2달 만에 결정이 되느냐. 이걸 검찰이 좀 들여다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거고, 더 나아가서 감사원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졸속이라고 보고 지금 한수원에 자료를 청구를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즉, 이 정권이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의 졸속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벗어나갈 수가 없다. 감사원에서 워낙 정확하게 준 예, 거예요. 그 그물을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배공규가 지금 설날인데도 마음 못 편하겠죠. 못 편하지. 못 편하죠, 지금. 누가 봐도 구속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그 관련 변호사들이 우리 방송을 본다 그러면 배공주인데 빨리 양심상 하라 그러는 그러니까요. 그게 낫다고. 자, 이게 이제 윗선이 어떻게 생겼냐 이러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윗선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런 가면을 쓰고 지금 저 위에 앉아가지고 제발 배공개하고 체이버 정도만 잡아주고 네임터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쫄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저희 계속 비교를 해드렸지만 이건 보더라도 못 벗어납니다. 자, 쫄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뭐 한 서너 명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저희 태평천하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태평천하입니다. 자, 우선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재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도 문재인이 뭐 비대면 화상통화해서 그때 뭐 자기가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 벗고 만세를 부르겠다. 그렇지. 이런 뭐 태평천하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물었는 그렇죠, 대답이라고 예. 했는데. 근데 그냥 제가 볼 땐 이게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각본에 짜여준 것 같아요. 문재인이 말하기를 새해에는 마스크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길 하면서 설날에 맞아서 문재인이랑 김정숙이랑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었대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청와대 자기 이제 개인 SNS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다는 말이 보십시오.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저는 궁금한 게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가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권 때문에 가게가 문을 닫는데 문 닫았는데. 뭔 장사를 마음껏 해요? 아니 그리고 새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장사도 마음껏 하려고 그러면 백신 다 돌아서 전국 뭐나 집단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11월 이후인데 원래 언제 무슨 마스크를 벗고 장사를 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임기 끝나고 그럼. 나 양산으로 가서 나 조용히 지낼 테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나는 청와대 없어요. 그때부터 뭐 새해 마스크를 벗든지 그렇지. 장사를 마음껏 하시든지 네 멋대로 하세요. 네, 알아서들 하십시오. 어차피 나는 끝납니다. 그는 지금 이걸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사를 마음껏 하려고 해도 가만히 지금 아니 가게가 있어야죠. 가게가 있어야죠. 가게가 지금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가게를 내놓고 폐업의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 거리 나가보십시오. 작년에 통계를 보게 작년에 10개 오픈해서 7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에 뭐 한 몇만 개씩 없으시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보고도
무슨 수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수치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거예요. 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경험을 했는데 자주 가는 단골집이 폐업을 한 경우가 지금 부지기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골집이란 건 그만큼 내가 자주 갔던 데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폐업을 할 정도면 그야말로 초기에 지금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은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기를 바란대요. 설날 인사를 하는데 가게가 있어야지 하죠. 가게가 있어야지. 또 가게에서 뭐예요? 손님이 와야지.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문재인이 태평천하하다는 게 뭐냐면 문재인은 이제 설날이라서 5인 가족 모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개하고 놀아. 자 개하고 논답니다. 개하고. 그러니까 새해 인사를 한다고 영상 촬영을 하는데 문재인이랑 김정숙이랑 지금 개 끌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국민 새해 인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태평천합니까 이게 진짜. 제가 이름 뭐더라? 쫑쫑인가 뭐더라? 와. 잊어버렸는데. 아니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이걸 연출했지 않습니까? 옛날엔 쇼를 했는데 이젠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감각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쇼도 이제 때는. 이상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감각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쇼를 하더라도 뭔가 좀 그러니까 선이 있고 공감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저렇게 한복 곱게 차려입고 문재인 한 손에 개 끌고서는 저걸 지금 새해 인사 영상이라고 올린 겁니다. 저거를. 이걸 보고 과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전 이걸 보고 진짜 기가 찼습니다. 아니, 기가 5인 찼어. 이상 집합 금지하려면 방에 가만 앉아서야지. 지금 저 옆에 뭐 경호원들도 보이는데 저쪽만 서 있겠냐고. 저 뒤에도 하나 있고 몇 명이나 서 있을 텐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개랑 산책하는 걸 국민들이 보고 심리학교 걔도 두 마리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진짜 대부분 국민들이. 아니면 뭐 방에서 좀 이 고민하는 이런 행태를 하든지. 아니 그냥 찍지를 말아야죠. 그래, 찍지 이런 말아야지. 거를 내보내지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냥 뭐 설날 연휴 잘 보내십시오. 죄송합니다.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 선에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말이 길어지니까 또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쇼가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새 인사 영상 촬영을 위해 반려견과 함께 상춘제로 이동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줘요 도대체가. 상춘제로 왜 가는데 또. 이걸 왜 보여주냐고요. 개 끌고 상춘제라는 걸 왜 이제 보여주냐고요. 국민들이 열받으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나는 이렇게 개 끌고 재미나게 사니까 이거 보고 약 올라라 이거요. 뭐 난데없이 또 무슨 뭐 휴대폰 꺼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근데 제가 이것도 휴대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자, 이 휴대폰이 어디 거냐? 삼성 갤럭시예요. 삼성 갤럭시. 네. 자기가 이 정권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켜놓고 문재인은 저렇게 삼성 갤럭시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대단하네. 와, 전 이거 보고 진짜 잔인하다. 그 이재용을 죽이고 삼성을 살리려고. 그래 잔인하다. 아니 이 정권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삼성 이해중 부회장 어떻게든 구속시켜놓고 문재인이 영상을 찍는다는 건 뭐 한국산 사용하겠다고 삼성 갤럭시 핸드폰으로 굳이 저거를 이렇게 찍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저거를 청와대가 언론사에 제공까지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국산 갤럭시 삼성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를 직접 쓸 줄 아십니다. 하면서 연출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뭐 하나만 딱 눌리면 끝날 일이. 그러니까요. 그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와, 이거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날 인사부터 살벌한 거예요. 그래. 살벌한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데 문재인은 마스크를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새해 인사를 하면서 개 끌고서는 산책하는 모습 연출해주고 그래.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켜놓고 자기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다고 저렇게 사진 연출까지 딱 찍고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 영상 왜 찍냐고. 이거요. 사실 방송 보면 이 앞에 카메라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 청와대 카메라인지 뭐 기자들 카메라인지 모르지만 카메라가 있는데 굳이 저거 설치해가지고 뭐 하려고 저는 쇼를 하는 거죠. 아유, 참.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것 중에서 가장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문재인이 저렇게 쇼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이 그 사저에 양산 사저에 내려가지 않을 거래요. 않는 이유가 뭐냐면 5인 가족 모임 때문에. 그래서 한다는 말이 청와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지내는 게 지금 청와대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양산을 안 가는 이유가 5인 이상 모임 가족금지, 집합금지
이거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래요. 자, 그럼 저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이 5인 가족,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솔선수범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 했네. 아니, 보십시오, 이거 솔선수범한 겁니까? 그 5인이 아니고 사람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그때 신안 간 거잖아요, 신안 가가지고, 전남 도청 공무원들한테 네. 우주 미남하고 말이야. 내 마음의 녹용. 그러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게 지금 솔선수범한 모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가족 5인만 안 모이면 된다. 그렇지. 내가 공무원들 만나는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도 좀 제대로 쓰든지, 마스크도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 쓰고 말이야. 이게 5인 모이면 지금, 제가 기가 찹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선일보 기사거든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진 하나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우주 미남하고, 예. 북한 미남하고 둘이, 야.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지금 이렇게 모인 거를 조선일보가 요 사진이랑 때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뭐 이거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띄운 이유가 따로 있겠죠. 뭐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비교를 해주면서 문재인이 요렇다 이렇게 비교를 해준 사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보니까 조선일보가 여성들이 옆에 많이 모여있다. 아마 요걸 비교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서 이렇게 재밌는 사진이랑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의 저 우주미남, 저 신안 풍력 가가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진으로서 딱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건데. 전남 도청 여자 공무원들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요. 우유빛깔 문재인, 우주 최강 미남 문재인. 문재인은 나는 사슴 내 마음의 녹용.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좀. 김영록이 전남지사가 좀 추설렸겠지. 그러니까요. 전해철이도 뭐 행정부 장관도 아마 야야 내려가는데 좀 어떻게 이벤트 좀 해봐 이렇게. 안 그러면 공무원들 지랄한데 저거 하나 뭐 언제 봤다고. 아이고 씨. 자, 어이가 없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이 쇼를 했잖아요. 문재인 옆에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누군가 우리 있지. 김정숙 여사님이라고 옆에 계신 분이 있는데, 야, 이분은 이제 뭐 거의 쇼가 통달한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니됩니다. 그래? 자, 설날을 맞이해서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 보여드립니다. 딱 만들었어요. 이분이 구연동화를 하셨답니다. 구연동화. 구연동화? 자, 구연동화를 하셨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짤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구연동화를 하셨어요, 직접. 설을 맞이해서. 그래서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연동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을 하면서 그 구연동화 제목이 뭐냐면 이제 손 큰 할머니와 만두 만들기래요.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이제 만두를 만들어서 막 나누자 막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명절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설날이 갖는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연동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 가서 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대면으로 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렇게 영상 또 찍어서 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정숙이 구연동화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금 이 상황이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방역 조치 때문에 얼마만큼 힘든지를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문재인, 김정숙뿐만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다 같이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죠. 한 번도 족한데 몇 안 탑니까 도대체 이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두 가지요. 우리하고 다른 나라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야, 참 청와대 처먹고 할 일 없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쇼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거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봤을 때 아 참 귀엽다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나아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국민들이 분노만 일어납니다. 적어도 쇼라는 건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국을 보고 예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할 때도 우리가 뭐래서 우리 지금 시대랑 안 맞거나 국민 감정상 안 맞으면 엄청 앞으로 달려요. 근데 하다못해서 방송사 예능도 그런데
국민들 보라고 만든 청와대 영상들이, 문재인의 행동들이 하나같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이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럴 때는 그냥 그 김정숙이 텔레비 저런 데 나와가지고 뭐 큰 손큰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의 절반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지. 사회공동모금에 그런 거나 해야지 뭐 하고. 차라리 저런 걸 찍지를 말고 개 끌고서 산책을 하지 말고 차라리 방역복 입고 안철수처럼 차라리 방역복 입고 뭐 소독을 하러 간다던가 그렇지. 방역복 입고 뭐라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차라리 보여주십시오. 차라리 쇼라도 차라리 그런 쇼가 낫습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국민이 써줄 수 있는 그러면 일손이라도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손이라도 물론 가서 방해를 하겠지만 방해는 되겠지만 쇼라도 대부분 그래도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하려고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쇼를 해야지. 아니 설 지금 국민들이 어느 상황인데 구연동을 하고 앉았습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승하기나 하나 부르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권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얼만큼 방치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 관련돼가지고 저도 너무나 공감이 돼서 이에 관련 제가 자료 정말 많이 찾았었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에 이제 장례 지도사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와,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슬펐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보십시오. 제목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버지 잃고 자식은 확진. 울어줄 사람 없는 장례식 안타까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제 코로나 환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자녀들이 못 온 거예요. 못 온 겁니다. 어차피 또 못 가요. 네, 근데 아예 못 온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화장하고 나서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확진거리. 네, 확진돼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아무도 없었대요.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이 정권의 그 방역 실패로 인해서 사망자분이 많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장례식을 치르면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원래 코로나 전에는 이제 그 고인이라면 장례 지도사가 얼굴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수의를 편하게 입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가족분들이 인사를 오르는 거예요. 입관할 때. 그죠? 그게 마지막 인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장례식 거의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확진자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갔다가 네,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중환자실 앞에서 장례 지도사들이 대기를 한대요. 대기를 하고 그동안에 의료진들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의료용 팩으로 2차례 정도 밀봉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부모님이 그렇지. 지금 시신이 막 밀봉이 되는 거예요. 비닐봉지 같은 그죠? 데 쌓여가지고 이제 밀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병실로 나온 코로나 사망자를 장례 지도사가 다른 환자들의 동선과 분리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안치실까지 옮긴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거죠, 완전히. 분리되지.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이 장례 지도사분들도 다 입는 거예요. 이거 다 입는 겁니다. 다 입는 겁니다. 그 상태로 뭐 한다고요? 시신을 화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랩핑된 채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더 웃긴 건 이것도 화장하는 시간이 결정돼 있다는 겁니다. 4시 반밖에 안 된대요. 그래요? 네. 화장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오후 4시 30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제 화장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장례 치른 걸 기본으로 가는 거래요.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족. 그러니까 즉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또는 내 지인분들이 화장하는 것도 못 보고 어떻게 시신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로 화장이 치러지고 장례가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 이제 나중에 이제 육을 하면 당기든지 안 당기든지 그때 가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때 가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임종을 못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종을 넘어서 하다 못해서 마지막 인사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인사도 안 되면 이제 화장 들어갈 때 마지막에 인사 또 하는데 그거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요양병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이 정권의 방역 실패로 인해서 대면 면회 금지가 1년 정도 된대요. 어이구.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보러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죽은 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뭐냐? 이게 대면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옮길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요양병원이나 집으로 모셔올 수도 없어요. 더 좋은 데도 못 가고. 네, 왜냐하면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라고 감염병 위험이 있다고 이 정권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뭐 대면 면회도 안 되고 다른 곳에 옮기지도 못하고 집으로 모셔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 상태가 좀 안 좋은 부모들은 뭐 예를 들어 그 안에 있으면서 지금 뭐 감염병인지 이거 세상 소식 모르니까 이 애들이 나를 버렸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군대 보낸 아들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아버지를 이렇게 오래 못 볼 줄 알았으면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후회스러운 말씀을 남기기도 하시고 이러다가 다시는 살아계신 모습을 못 볼까봐 너무 불안하다. 가끔은 너무 안 오다 보니 아버지가 안 오는 건가라고 오해할 때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것이란 걸 이해시키려고 할 때 가슴이 찢어진대요. 아니, 방역복이라도 입혀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회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면회를 못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개 끌고 산책했다고요. 구연동 하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 이것뿐입니까? 이 정권의 요양병원 어떻게 됐습니까? 꺼내주지도 않았잖아요. 맞아. 코호트 격리시켜서 방치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들이랑 가족분들이 막 그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언론들이 보도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코호트 격리 풀어주고 그때서야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맞아. 이게 이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문재인은 또 정신 못 차리고 마스크 벗고 만세를 부르겠다라 하질 않나. 그렇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백신까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지만 이 정권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전 연령 허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최종 판단은 누구라고요? 의사라고요.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누가 책임지고 그죠. 어디까지는 뭐 이렇고 그 의사가 이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지금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의사들에게 판단하에 백신을 마치도록 이렇게 지금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랑 끼워 넣은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세부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어쨌든 간에 25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25일 전에는 세부 사항이 나올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연 그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지금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자료도 없고 뭐도 아무도 없는데 세부 지침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정권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65세 이상 마치고 더 나아가서 그 백신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첫 번째로 간다는 겁니다. 이양 돌아가실까 이거 맞고 돌아가시도 우리 책임 안 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뭡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그렇지. 뭐 고혈압,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에 관한 것들, 뭐 이런 병들이 있으세요. 그 상태도 다 중증들이라. 그러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보다 되게 신중하게 결정돼야 될 상황입니다. 즉 의사의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이 정권의 보건당국이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 그런데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게 효능이 없을 뿐더러 아직 구체적인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실험조차 수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구가 부족하잖아요. 연구가 없으니까. 그죠? 연구가 부족하잖아요. 검증 자료도 없으니까. 예, 그리고 김은경이가 정은경이가 시인을 했잖아요. 했지, 그거는. 한 상태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정권이 승인을 해주고 판단은 의사한테 맡기고 25일 전에 세부 지침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세부 지침이 나오겠냐는 거죠. 과연 이 정권이 책임지고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맞춰라, 고혈압 환자에서 어떻게 맞춰라, 이런 세부 지침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가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안 나와. 네. 나올 수가 없는데 환경이 뭐. 더 웃긴 건 이 정권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4월 말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거래요. 왜 달라지냐. 식약처는 허가와 함께 제조사에 요구한 추가 임상 자료를 4월 말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에서 고령층 효과성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주의사항에 기재된 관련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래요. 그럼 저는 말하는 겁니다. 미리
화이자나 모더나 들여다 놓고 아스트라제네카 4월 말에 해야죠. 그렇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위험하다는 걸 왜 먼저 놓고 그리고 안전성 입증되고 효능 입증은 왜 뒤에 있는 거죠? 저거들이 말로는 또 안전성 때문에 화이자 늦게 갖고 돌았다면서 이거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이 뭡니까? 이 정권이 백신을 제대로 수급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죠. 꼼수 부리다가 이제 다 그죠? 화이자나 모더나에 대해서 애초부터 준비를 해서 들여왔다면 누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접종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부터 하지. 근데 화이자 모더나를 들여오지는 못했고 어쨌든 2월 말에 접종시킨다고 일단은 찔러서 머리 일단 입은 벌려놨으니 사진은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입은 벌려놨으니 이거 안 지키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일단 허가를 시켜놓고 65세 이상도 맞아라 허가시켜놓고 그 판단은 의사에게 준다. 이거예요. 이거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최소한 자신들이 모더나와 화이자에 대해서 늦게 들여온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던가. 이것도 사과를 안 하면서 이거는 사과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좀 백신을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든 2월 말이라는 기간은 지키려고 하고 효능은 어떻게든지 지들도 모르겠고 판단은 의사 보고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65세 이상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맞춘다고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안 되면 중부산 가고 돌아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라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개 끌고 산책하고 있다고요. 야, 이거 좀 전에 얘기했던 중에 저도 이제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본 게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아마 하장이 됐는 모양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마다 그 뒤에 소식이 없었는데 한 달 후에 하장 다 돼가지고 흔히 말로 6월만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요. 이 상태입니다. 이 정권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국민 생명 한 분 돌아가시는 거 그냥 흔히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고. 자, 이런 꼬라지 안 보려면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개 끌고 다니는 이 장면 다시는 못 보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하는 짓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그 영상을 찍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 만나지는 못하니 그리움이 더 애틋해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은 더욱 절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족분들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애틋하고 절실한 마음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애가 끓습니다. 애가 끓어요. 만나지 못해서 그리운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이 양반아. 더군다나 김정숙이는 뭐라고 했냐? 가족들끼리 덕담 나누래요. 덕담을 나눌 수 있어야지 나누죠.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휴대폰으로 덕담 나누라 이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덕담을 나눌 수 있어야지 나누죠. 덕담도 기분이 좋아야 덕담이 가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어떻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이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 김정숙이는 구현동화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다는 사람들의 실체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유, 자, 사실 이 설 명절에 좀 희망적이고 그 미담에 섞여 있는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 미담보다 더 형편없는 이걸 그냥 간과하면 우리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과 내 친척의 생명이 하루종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명절이지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언젠가는 이게 내일이 될 수 있다고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는 오늘 명절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